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입출력을 배웠고, 파이썬의 기본적인 데이터형인 수치형과 문자열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익혔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을 통하여 파이썬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실행하는 방법과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꽤 익숙해지셨는지요? 오늘부터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방법과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하여금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연산을 반복함으로써 결과를 내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인데, 이제 서서히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적용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이 판단에 의한 행동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또는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프로그래밍에서의 선택 또는 조건의 판단은 이렇게 주어진 것들 중 어떤 것을 고르는 일과 비슷하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길을 고르느냐,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느 쪽으로 제어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잡지나 인터넷 등에서 이런 그림, 소위 심리 테스트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 예로 들어 보인 그림은 몇 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종로 데이트 코스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해보는 것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의 조건 판단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시작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이면 파란 실선을 따라가고 no이면 빨간 점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문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es, no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결과는 작업파, 로맨틱파, 정열파로 각자의 심리 상태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어울리는 데이트 코스를 추천하고 있네요. 이건 여러분이 종로에 데이트하러 나갈 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배우게 될 프로그램의 조건문이라는 것이 이처럼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답이 yes인 경우와 no인 경우를 나누어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쪽으로 실행이 흘러가는 모양새와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을 판단할 때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문법은 여기 보인 것과 같습니다. if라고 쓰고 그 뒤에 yes냐 no냐, 즉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조건식을 적습니다. 그 뒤에는 콜론을 쓰고 그 아래로 조금 들여써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할 문장들을 적습니다. 잠깐, 여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들여쓰기를 이용한 코드 블록 만들기가 나왔네요.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1과 스테이트먼트 2는 if 문장보다 한 단계 안쪽으로 들여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는 들여쓰기 수준이 같습니다. 즉, 같은 들여쓰기 수준을 가짐으로써 이 문장들이 소위 코드 블록을 이루고 있고 if 이하의 조건이 참인 경우 실행될 문장들의 덩어리입니다. if의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이 두 문장이 실행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다시 if 문장과 들여쓰기 수준이 같은 문장, 즉 스테이트먼트 3가 실행되는 식으로 다시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이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흐름도 또는 플로우 차트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 널리 이용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그림은 조건의 판단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나누어 아까의 종로 데이트 코스 심리 테스트처럼 서로 다른 길을 택합니다. 참인 경우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1과 스테이트먼트 2를 순서대로 실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아래쪽 화살표를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3를 바로 실행합니다. 물론 조건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도 스테이트먼트 2의 실행 이후에는 스테이트먼트 3를 실행합니다. 아래에 파이썬 코드 예제를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한 사람이 짐칸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은 fare라는 변수에 기본으로 지불하는 항공 요금을 저장하고 weight, 즉 이 승객이 짐칸에 싣는 짐의 무게를 20과 비교해서 20을 넘는 경우에는 fare에 extra charge를 더합니다. 그리고 부가 요금이 발생했음을 프린트 문장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가 요금이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로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 요금을 프린트 문장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이처럼 어떤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할 내용, 예를 들어 짐의 무게가 얼마를 넘는 경우에만 부가 요금을 더한다든지 하는 일을 프로그램에 시킬 때 쓰는 구문 구조가 if를 이용한 조건문입니다. 조건식을 만드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를 서로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따집니다. 이 표에 보인 것들은 무엇인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한 관계 연산자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표로 나열했지만 다소 뻔합니다. x와 y의 값이 같은지, 어느 한쪽이 큰지, 작은지, 아니면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등을 비교하는 조건식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다를 나타내는 연산자는 등호를 2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대입 연산자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같지 않다를 나타내는 느낌표와 등호를 나란히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를 나타낼 때에는 부등호를 등호보다 먼저 써야 함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e equals 2는 좌변의 2와 우변의 2가 같으므로 true, 즉 참입니다. 반면 e equals 3은 좌변의 2와 우변의 3이 같지 않으므로 false입니다. 정수와 실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2와 2.0을 같은지 비교한 이 결과는 true입니다. 파이썬이 우리에게 정수형과 실수형의 데이터 타입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친절하게 비교해 주기 때문이네요. 그럼 정수와 문자열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2라는 수와 따옴표로 둘러싸인 2라는 문자열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좌변은 2라는 양을 나타내는 수인데 비해서 오른쪽은 2라는 글자를 나타내므로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A, B, C로 서로 동일한 문자열을 같은지 비교해보니 같아서 true입니다. 부등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대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사전에 나오는 순서가 앞서는 문자열이 더 작습니다. 예를 들어 ABC와 BC는 좌변의 ABC가 길이는 더 길지만 사전에서 앞에 나오기 때문에 더 작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은 false입니다. 마찬가지로 ABC와 BBC는 길이는 같지만 ABC가 사전 순서에 따라 앞서므로 ABC가 BBC보다 작아서 이 부등식은 true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PP는 소문자 A로 시작하는 ABC보다 작습니다. 어떤 조건이 참일 때에는 이런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에는 저런 문장을 실행하는, 즉 조건에 따라 어떤 문장을 실행할지를 선택하는 구문도 파이썬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else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왼쪽에 else가 있는 if 조건문의 문법 구조를 보였습니다. if라고 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식을 적습니다. 또한 이 뒤에는 콜론을 붙이고 그 아래에 들여쓰기 수준을 하나 더 들여써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될 코드 블록을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statement 1과 statement 2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될 문장들입니다. 그 아래에는 if와 들여쓰기 수준을 맞추어서 else라는 키워드를 적고 콜론을 찍습니다. 또다시 들여쓰기 수준을 하나 더 들여써서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실행될 코드 블록을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statement 3와 statement 4가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실행될 문장들입니다. 조건에 따라 실행할 문장들이 모두 끝난 뒤에는 이 if else 구조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문장들이 모두 끝난 뒤에, 즉 조건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실행될 문장을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statement 5가
조건 판단에 의한 실행이 모두 끝난 뒤에 실행될 문장입니다. 이 실행을 흐름도로 나타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조건을 판단하여 참인 경우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 스테이트먼트 1과 스테이트먼트 2가 실행되고 그 이후에는 스테이트먼트 5로 실행 흐름이 옮겨갑니다. 반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래쪽 화살표를 따라 스테이트먼트 3와 스테이트먼트 4가 실행되고 그 이후에는 스테이트먼트 5로 실행 흐름이 옮겨갑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if, else를 이용하는 조건 판단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예에서는 눈이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이용한다를 보입니다. 흐름도로 나타내보면 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는 무척 간단한 것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도를 그려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방식, 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는 아닙니다만 if와 else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if 뒤에는 눈이 오나? 라는 조건식을 적었고 콜론을 찍었으며 조금 들여써서 눈이 오는 경우에 실행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를 적었고 그 뒤에는 else를 쓰고 콜론을 찍은 뒤에 다시 조금 들여써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를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파이썬은 눈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자가용을 이용할지를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의 예를 들었습니다. 흐름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건식과 그에 따라 실행될 문장들의 내용만 달라졌습니다. 아래에 보인 파이썬 코드는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코드입니다. score라는 이름의 변수가 점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이를 60과 비교하는 조건식을 적었습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즉 변수 score의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f 절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되어 합격입니다가 출력됩니다. 만약 조건식이 거짓이면 즉 변수 score의 값이 60보다 작은 경우 else 절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되어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됩니다. 예제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스코어의 값이 75로서 60 이상, 즉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합격입니다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의 값을 60보다 작은 것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수 스코어의 값이 55로서 60보다 작으므로 즉 조건식이 거짓이 되므로 불합격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수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점수를 입력하도록 하네요. 7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합격입니다로 나오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불합격입니다로 나오네요.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서 재미는 없지만 직접 한 번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나중에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직접 해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파이썬 프로그램에게 데이터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구조를, 즉 if와 else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익혔습니다. 때로는 조건을 판단한 경우 안에서 또다시 다른 조건을 판단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if 절 내에 또다시 if 절을 포함하여, 즉 if를 중첩하여 쓸 수 있습니다. 중첩된 if의 구문 구조를 왼쪽에 보였습니다. 조건식 1에 의한 if, else 구문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식 1이 참인 경우, 즉 if 절이 실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스테이트먼트 1이 실행된 후에 또다시 만난 if문에 의해서 조건식 2를 기준으로 판단에 의해서 프로그램 흐름이 제어됩니다. 조건식 2의 if는 스테이트먼트 1과 같은 수준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if는 조건식 1이 참인 경우에만 도달하게 되며 그 안에서 또다시 조건식 2를 이용한 판단을 행하게 됩니다. 조건식 2가 참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2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에 의해서 스테이트먼트 3가 실행됩니다. 그 후에는 조건식 1의 if를 완전히 빠져나가서 스테이트먼트 5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4는 조건식 1의 if에 대한 else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식 1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조건식 1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만 실행됩니다. 물론 조건식 1이 거짓이어서 스테이트먼트 4가 실행된 경우에도 그 후에 프로그램의 흐름은 if else 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스테이트먼트 5를 실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실행을 흐름도로 표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조건식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블록들은 조건식 1이 참인 경우에만, 즉 조건식 1의 판단이 참이어서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간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조건식 1이 거짓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4와 스테이트먼트 5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한편 조건식 1이 참인 경우에는 우선 스테이트먼트 1이 실행되고 그 뒤에 또다시 조건식 2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참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2를, 거짓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3를 각각 실행하고 나서 스테이트먼트 5를 실행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런 모양새의 중첩된 조건문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의 예에서 살펴봅니다. 여기 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else절 내에도 또 다른 if를 중첩하는 것도 가능하며 if 안에 또 if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중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기에 좋지 않을 뿐더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너무 여러 수준의 조건문을 중첩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약식으로 구성한 사용자 로그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성하려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대강 말로 써보면 왼쪽과 같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것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으면 환영합니다를 출력하고 로그인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사용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역시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면 오른쪽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것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userlist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사용자 이름의 목록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는 파이썬에서 list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단 무엇인가를, 여기에서는 문자열을 여러 개 나열해 둔 것이라고만 생각합시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으로 받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후에 if 문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 이름이 userlist라는 목록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합니다. 이때 name in userlist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리스트의 용법이므로 몰라도 됩니다. 단지 특정 변수, 여기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어떤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된 사용자 이름이 userlist라는 사용자 목록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if절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고 그것이 올바른지를 검사합니다. 입력된 패스워드가 올바른 것인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if문을 이용했습니다. 이 두 번째 if문은 첫 번째 if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첩된 조건문의 예입니다. 패스워드가 올바른 경우에는 환영합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한편 만약 아까 입력된 사용자 이름, 즉
변수 name의 값이 유저 리스트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else절에 있는 코드가 실행돼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제대로 된 로그인 시스템은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받은 뒤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쌍이 유효한 것인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사용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사하고 그 뒤에 비밀번호를 검사하는 식으로 예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쓰이는 로그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별로 각자의 패스워드를 이용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12345678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중첩된 if 조건문의 용법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은 어쩌면 사용자와 각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파이썬의 자료 구조 중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인 리스트와 사전 등을 배울 때 알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제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사용자 이름인 폴과 올바른 비밀번호인 12345678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if문에서 등록된 사용자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문장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입력된 비밀번호가 12345678과 일치하므로 이 코드가 실행되어 환영합니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문장이 실행된 것은 같지만, 그 후에 12345678이 아닌 다른 패스워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문장이 실행되어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이 아닌 메리를 입력했더니 첫 번째 if문에서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문장도 실행되지 않았고, 대신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를 출력하는 마지막 else절의 문장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여 실행해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에 따라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즉 조건문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if라는 키워드가 이용되고, 함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몇 개의 파이썬 문장을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 if절 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문법 구조를 배웠습니다. 또한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else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고, 그 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면서 흐름도, 즉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도 살짝 엿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후에도 흐름도는 종종 등장할 것이니까 이번 강의의 슬라이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도의 모양새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한 것들 중 관계연산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변수나 상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호 및 부등호로 이루어진 연산자들이었는데, 정수 및 실수뿐만 아니라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예도 있었으니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해당 페이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중첩된 조건문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흐름도나 코드로 보면 왠지 이유 없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건 안에서 또 조건을 판단하려면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였죠. 이제는 조금씩 뭔가 컴퓨터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반 실습 시간에 실습 강의실에 가시면 if 및 if else를 통하여 뭔가 문제의 답을 구하도록 하는 연습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습 시간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의 있게 출석하시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적 사고, 소위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조금씩 체득되고 있을 거거든요. 또한 하나하나씩 프로그램 구문 구조와 또 다른 자료형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강의가 진행될수록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습 시간에 다루는 연습 문제들은 아주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직접 예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고 이제 그 정도는 각자 할 수 있으시죠. 또한 강의 내용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연습 삼아 각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예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조금씩 재미도 느끼면서 이 과목도 지루하지 않게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